지금 한미무역 협상이요, 정말 타결 직전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마쿠에서는 이 거대한 딜을 둘러싸고 몇 달째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미 재무장관의 이 발언입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겉보기에는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바로 이 디테일이라는 한마디가 이번 협상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협상을 딱 5단계로 나눠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타결이 임박한 현재 상황부터 보고 도대체 무엇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핵심 쟁점을 파고들 겁니다. 이어서 자료가 제시하는 정치적 변수와 더 큰 미중 역학 구도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타결이 코앞이라는 소식. 사실은요, 양국이 지난 7월 30일에 이미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고 해요. 근데 왜 3개월이나 발표를 안 했을까요?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라는 큰 그림에 맞춰서 아주 극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3개월이나 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의 숫자. 이 협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입니다. 네, 바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바로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만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게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진짜 싸움은 이 3,500억 달러 투자의 성격을 두고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 돈 전부를 100% 현물로, 그러니까 공장을 짓거나 부동산을 사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는 이 관세율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맹국인 EU나 일본한테는 철강 관세 15% 물리는데 한국한테는 무려 50%입니다. 자동차 관세도 25%나 되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살인적인 관세는 당연히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울산, 포항 같은 산업도시는 지금 위기 상황이고 팔리지 않는 철강 재고가 창고에 그냥 쌓여만 가고 있대요. 심지어 현대차는 미국의 차를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산업단지는 통통 비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변수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오늘 저희가 분석하는 이 자료가 아주 강하게 제기하는 핵심 주장이라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국 지도부의 갈등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무역 자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만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압박은 사실 미국의 정치적인 전략이고, 이게 무역 합의를 질질 끌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결국 정부가 못 푸니까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훅 넓혀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쓰는 이 전술이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을 상대할 때도 똑같이 써먹는 미국의 덮은 협상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이라는 분석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거래의 기술, 전술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협상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협상술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일단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위협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이걸로 상대방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마지막, 상대가 완전히 지쳤을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 특사를 보내서 도장을 찍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전술이 한국과 중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패턴이 더 확실해져요.
한국한테는 50% 철강 관세라는 위협 카드를 써서 3,5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요. 중국한테는 100% 일반 관세로 히토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위협 카드랑 협상 내용은 다르지만 어때요? 쓰는 방식은 정확히 똑같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협상의 운명이 과연 언제 그리고 누구 손에서 결정될지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바로 이번 주에요. 한국 정부 관계자랑 기업 총수들이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특히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 현대차 같은 4대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는 소식이에요. 이 만남 직후에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타결 발표가 나오지 않겠냐,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이끌 핵심 인물들입니다. 정부 쪽 인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은 바로 이분들에게 쏠려 있죠. 기업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 LG, SK 총수들이 사실상 협상의 최전선에 나선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기업 총수들이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된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정치 협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거래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를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